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션님, 이제 남아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냥 대한항공으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요. 아니, 유튜브에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솔직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대한항공으로 그냥 전환하는 게 답이지만 오히려 변환하지 말고 올해 안에 남아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쓰는 게 더 좋은 분도 계십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유형의 여행자인가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넘기면 손해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탑5를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저라면 조금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5위, 여행 날짜가 자유로운 사람. 첫 번째는 여행 날짜가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긴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 평일에도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왜 유리하냐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예약 가능한 스타 얼라이언스 항공사들은요, 비즈니스 좌석의 출발 직전에 갑자기 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ANA, 이바항공, 또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 같은 항공사들은 이런 사례가 꾸준히 알려져 있어요. 물론 100%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행 날짜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라면요, 이런 기회를 잡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토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에만 돌아와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장점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날짜가 자유로운 사람일수록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아직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장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4위, 비즈니스석만 타는 사람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같은 마일이라도요,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마일의 가치, 마일의 가성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간다고 해볼게요. 이코노미 항공권은 비수기에는 생각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비즈니스석은 다릅니다. 같은 노선인데도 수백만 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하죠. 그래서 마일의 가치는요,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예약할 때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7만 마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120만원짜리 항공권을, 어떤 사람은 600만원짜리 항공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일의 가치는 몇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타 얼라이언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시아나 비즈니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외 ANA, 이바, 폴란드항공, 싱가포르항공 일부 노선처럼요, 대한항공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좌석들도 아직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단순히 이동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행 자체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요, 이 마지막 기회를 한 번쯤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항공 비즈니스 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히 대한항공 프레지스티석도 정말 좋은 좌석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예약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요. 그리고 스카이팀 같은 경우는요, 타 얼라이언스 쪽보다 파트너 항공사의 선택폭이 좁고요, 편도 발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할 때는 편도 발권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 방식도 좀 다르고요, 비즈니스석을 예약해야 될 때도 무조건 왕복을 예약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 자체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모신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만 노리시는 분이시라면요,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하기 전에 한 번쯤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는 여행 스타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바로 돈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생각보다 손해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3위, 유류 할증료를 아끼고 싶은 사람. 요즘에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예약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마일로 예약을 했는데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류 할증료입니다. 그런데 스타 얼라이언스에는요, 유류 할증료를 거의 받지 않거나 아예 받지 않는 항공사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 항공, 폴란드 항공,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이죠. 이런 항공사를 아시아나 마일로 예약하면요, 같은 마일을 사용하더라도 현금으로 내야 하는 비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항공 마일을 사용할 때는 유류 할증료 부담이 상당히 큰 경우가 적지 않죠. 특히 최근에 유류 할증료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코노미 좌석을 마일리지로 발권할 때도 이게 정말 마일리지 항공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세금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유류 할증료를 최대한 아끼면서 마일의 효율을 높이고 싶은 분이시라면요, 아시아나 마일이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되기 전에 좀 더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입니다. 2위, 스타 얼라이언스나 아니면 에티하드 아파트먼트에 대해서 버킷리스트가 있는 사람.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기 전에 ANA 더룸은 한번 타보고 싶다. 아니면 에티하드 항공의 아파트먼트 무조건 타야지. 싱가포르 항공 비즈니스는 얼마나 좋길래 다들 극찬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요, 저 같으면 쉽게 대한항공으로 전환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는 순간 이런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한항공 프레지스티석도 정말 좋은 비즈니스석이겠죠. 충분히 추천할 만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행하는 게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비행기 안에서의 경험도 여행의 일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텔을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맛집 때문에 여행을 가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비행기를 타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여행자라면요, 지금이 스타 얼라이언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에티하드 항공의 아파트먼트도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죠. 올해가 지나고선 나중에 그때 한번 타볼 걸 이런 후회를 남기기보다는요, 한 번쯤 버킷리스트를 이루고 전환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댓글에서 가장 많이 답변하는 질문이에요. 1위는 올해 안에 사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 1위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올해 안에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특히 12월 16일 이전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굳이 전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날짜도 정해져 있고, 사용할 마일도 충분히 있고, 원하는 노선도 이미 찾아보고 있으면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지금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하지 않고 내년에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하잖아요.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하는 순간에 비로소 그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나 마일로 스타 얼라이언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마지막 기회를 사용한 다음에 대한항공으로 전환을 해도 늦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딱 하나예요. 저는 대한항공으로 전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한테는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몇 개 이상에 해당되는 분이시라면요, 적어도 한 번은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는 게 정말 나한테 최선일까? 이 질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일리지는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로요, 스타 얼라이언스랑 또 에티하드 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중하게 결정해도 훨씬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올해까지 쓰지 않고 두었다가 대한항공 마일로 전환하실 건지, 아니면 아시아나 항공이 스타 얼라이언스에 탈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때까지 이용하신 다음에 전환하실 건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여러 시청자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요.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 마일리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